안녕하십니까.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총격 상황 대처법을 직접 훈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가 7살 딸에게 총격 상황을 가정한 그런 훈련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아이가 총소리와 비명 속에 바닥에 누워서 숨을 참고 죽은 척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다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이 맥클라우드 씨는 작년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딸에게 훈련을 시작했고 생존기술 전수가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이 3,40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7일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 이 사건 이후 이런 가정 내 훈련이 다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학교들은 이미 잠긴 교실에 숨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정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나 2022년 텍사스주 유벨데 총격 사건 이후에도 자녀에게 도망치고 숨는 법, 또 죽은 척하는 법 등을 가르치기 시작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미국에서는 총 4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중 절반이 학교에서 일어나서 1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소아과 의사이자 총기 규제 단체 고문인 애니 앤드류스 박사는 이런 훈련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할 때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역 중이던 애리조나의 한 수감자가 교정 당국의 오류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애리조나 교정재활부 ADCR이죠. 여기서 데이비드 크레이머라는 수감자가 버가이의 루이스 교도소에서 잘못 석방되었다가 지난 8월 20일에 다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이머의 석방은 위조된 서류가 법원 기록 시스템에 등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석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 크레이머는 2014년에 납치, 또 체포조항, 위험초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예정된 석방일은 2047년이었습니다. ADCR은 이 사건을 애리조나 법무장관실에 넘겨서 기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절차와 사법기관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톤의 ADCR 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으며 공공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뭐야?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사업체 건물보험, 생명보험, 파머스 인슈어런스, 그레이스 장보험, 602-617-4309. 다음은 페이슨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차량 내 총격으로 피닉스 거주 여성이 사망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네, 지난 8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페이슨의 한 데니스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선 차량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부상당한 여성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은 구금됐습니다. 사망자는 피닉스에 거주하는 20세 여성 키오나 호나니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피닉스 거주 22세 남성 도널드 내시인데요. 호나니와 함께 SUV 차량으로 빌라인 하이웨이를 따라 이동하던 중에 언쟁을 벌이다가 총을 꺼내서 호나니의 머리를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인은 이들 외에 3명이 더 타고 있었고요. 또 사망한 호나니 씨 옆에는 10살짜리 아기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내 씨는 현재 2급 살인, 위험초래, 그리고 체포저항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범행 동기나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인 엠코가 웨스트밸리에 건설 예정이던 20억 달러 규모 시설에 부지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템피에 본사를 둔 엠코 소식인데요. 당초 피오리아시 비스탄시아 커뮤니티 인근에 있는 56에이커 부지에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시장 수요와 프로젝트 규모 확대로 인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프 303과 레이크 플레전트 파크웨이 북서쪽에 위치한 104에이커 규모의 새 부지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지는 피오리아시가 최근 애리조나주 토지 신탁 경매에서 4,670만 달러에 낙찰받은 800에이커 부지의 일부입니다. 제이슨 백 피오리아 시장은 이번 부지 확보와 협약으로 엠코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면서 20억 달러 투자와 또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엠코 신규 시설 1단계 공사는 이번 달 9월에 시작돼서 2027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엠코의 기존 부지에는 아너헬스가 8에이커 규모의 메디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 확장을 위한 8에이커 부지 우선권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맥 교육센터가 5에서 7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설립해서 의료 및 기술 직업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낮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가을 추분이 다가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9월이 시작되면서 북반구는 이제 가을 추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피닉스의 추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19분입니다. 추분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적도 바로 위를 비추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집니다. 라틴어 어원 자체가 같은 밤을 의미한다고 하죠. 애리조나에서도 약 12시간의 낮과 12시간의 밤이 됩니다. 이게 낮 시간이 16시간 이상이었던 지난 6월 하지에 비하면 약 2시간 반가량 짧아진 겁니다. 실제로 9월 한 달 동안 피닉스의 일출 시각은 6시 직후에서 6시 반경으로 늦춰지고요. 일몰 시각은 오후 6시 53분경에서 6시 13분경으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9월 한 달간 평균적으로 매일 약 2분씩 낮 시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9월이 6월이나 7월보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타원형이라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은 1월 초이고 가장 먼 원일점은 7월 초거든요. 그럼 왜 여름이 더 더울까요? 그건 태양과의 거리가 아니라 바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서 더 많은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이죠. 이 낮 시간은 추분 이후로 계속 짧아져서요. 동지인 12월 21일에는 피닉스의 낮 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가장 짧아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가 마련한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